자, 이번 시간에는 관리권 다툼으로 누구에게 관리비를 내야 될지 모를 때, 이 경우에 입주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상 자주 나오는 쟁점이에요. 자, 이런 쟁점에 대해서 질문을 또 마침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것을 질의응답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인천에 있는 어떤 오피스텔의 구분 소유자입니다. 현재 저희 건물에는 2, 3년 전부터 관리권을 가지고 서로 관리단 대표, 즉 관리인이죠, 이런 관리단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단 대표가 관리비를 자기에게 내라고 하면 다른 관리단 대표는 또 자기에게 내야만 추후 중복해서 관리비를 징수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같은 입주민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저희가 관리비를 내야 할 것 같은데 과연 누구에게 내야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법도 잘 몰라서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여주더라도 잘 모르겠다군요. 저희는 어떻게 관리비를 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신 것입니다. 관리단 대표, 즉 관리인 지위 가지고 법조 소송이 굉장히 첨예해요. 관리인이 적법하지 않다고 해서 관리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됐다 하더라도 또 이것이 가처분이기 때문에 본안 가서 또 싸운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처분에 1심, 2심, 3심, 또 본안소송에 1심, 2심, 3심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싸우고 내가 관리단 대표다, 아니다, 내가 관리단 대표다, 이런 관리권 다툼이 있거든요. 여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거는 결국 입주민들이에요. 입주민들은 이런 관리권 싸움 때문에 관리비를 어디다 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이런 관리권 싸움에서 관리비로 상당히 많은 변호사 보수료가 나간단 말입니다. 관리단 대표라는 사람이 자기 돈 갖고 소송 수행하지 않아요. 법조 소송을 다툴 때 변호사 비용을 관리비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될 그런 관리 수익에서 쓴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궁극적인 피해는 결국은 입주민들에게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자, 그럼 관리비는 누구에게 내야 되는가? 서로 관리단 대표라고 주장하는데 누구에게 내야만 되는 것이냐? 만약에 안 낼 경우에는 관리비 연체료가 물리거나 또는 관리비 소송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민법에는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변제 공탁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변제 공탁, 즉 민법 제487조에는 변제 공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나 안 받는다 이러는 것이에요. 또는 받을 수 없을 때, 받을 수 없는 때, 즉 채권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채권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받을 수 없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변제자는, 관리비를 낼 사람은 채권자를 위해서, 관리비 채권자는 관리단이잖아요. 이런 채권자를 위해서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서, 즉 관리비를 공탁해서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변제 공탁을 위해서 공탁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공탁법 제4조에는요 공탁 절차로서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게 대법원 규칙이에요. 공탁 규칙. 공탁 규칙에 따라서 요거 20조입니다. 공탁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이런 공탁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공탁자의 성명이나 금액, 원인 사실, 공탁하게 된 법령, 이런 등등등 이런 것을 적어서 공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보신 게 대법원 규칙이고요. 이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탁서를 작성해서 공탁 사무 처리하는 자, 공탁관이라고 하죠.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에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구업자에게 납입해야 된다. 만약에 공탁물이 금전, 돈이라면 상 같은 경우 관리비잖아요. 이런 돈 같은 경우는 은행에다가, 만약에 공탁물이 어떤 물건, 골동품, 도자기 또는 고가의 그림 이런 것들일 경우에는 창구업자에게 납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고 채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법이 마련한 제도입니다. 특히 방금 보신 것처럼 변제 공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면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사안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공탁 중 채권자 자체를 알 수 없거나 채권자라고 주장한 자가 여러 명이거나 이게 사안 같은 경우잖아요. 서로 관련 대표라고 서로 내가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 법적 다툼이 있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자,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 채권자 불확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는 공탁을 채권자 불확지 공탁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용어가 어렵긴 하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어쨌든 공탁을 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안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잖아요. 이것 때문에 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요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탁이 돼요. 공탁이 항상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정한 요건에 맞춰서 그리고 공탁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만 되는 것인데요. 사안 같은 경우는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죠? 이러한 공탁서를 작성해서 공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